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23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오랜만에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마이너스 1.2%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도 비슷한 폭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오늘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하루의 흐름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 적합한 업종을 매수했다면 오늘처럼 언제든지 이런 흐름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시장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지금 시점에 적합한 업종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많은 집중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모처럼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고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바이오주인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8%의 좋은 흐름이 나왔고 또 반도체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특히 조선주, 오늘은 조선주가 비교적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점의 일정이 고점일지 아니면 조정일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쪽은 그나마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또 코스닥은 많은 경우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어제하고 수급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아울러 오랜만에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왔던 조선주들, 첫 번째로 하나오션,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 종목은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LS일렉트릭,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삼성전자, 고영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28%의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S&P 500 여기는 0.6%의 상승과 함께 장중한때 6,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장중한때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소폭의 반등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지수 어제 1.7%의 큰 상승이 있었고 장중 한때는 무려 2.7%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약 1% 정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자, 그렇지만 조금 길게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이 박스권, 지난 7개월 동안 이 박스권 상단을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다면 어제는 위에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처음으로 그 상단을 돌파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박스권 하단에 오랜 기간 머물렀던 만큼 어제의 반등이 그 박스권을 확연하게 돌파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꼬리도 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시도가 계속 나올 필요가 있고 또 어제 S&P 500이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추세를 보더라도 오늘 반도체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도 설 전에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일은 국내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종합적으로 이번 달의 흐름을 봤을 때 1월 한 달 동안의 흐름이었죠. 출발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자, 일본도 0.8%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1%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1%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본 시장을 제외하고 위에 꼬리가 조금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은 조금 약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에 많은 반등이 나와서인지 오늘은 또 외국인의 순매도가 조금은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예요. 현재 1시 35분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6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코스닥도 비슷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물론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확연하게 큰 매수세는 들어오진 않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무려 23.4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은 8조 828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대로 실적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1년 전체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무려 매출은 전년 대비 102%나 증가했고 4분기 영업이익은 23년도 대비 15%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이러한 실적을 예상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를 했었다면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후장을 보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현재 마이너스 0.6%, 8% 그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가의 변화를 보면 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주가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컨콜의 영향이 컸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컨퍼런스 콜, 향후 HBM 시장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올해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그때 나오는 어떤 코멘트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시를 넘겨서 컨콜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이닉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2025년에 HBM 매출 작년 대비 무려 100%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와 관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HBM이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5세대 제품이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6세대 제품 HBM4는 올해 하반기에 양산 준비를 마무리하고 공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전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올해도 HBM의 시장은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반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오후장에 주가에 반등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오후장에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내일 한 차례 또 낙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루 이틀의 주가 흐름이 아니죠. 지금 시장의 HBM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내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HBM 대장주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 두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올해 시장 실망보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그 기대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삼성 측에서 한번 활을 쏴야 되겠죠. 그 활이라는 것은 어떤 HBM 시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그 스타트를 끊는 어떤 기사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움직이지 못한 부분까지 이번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때는 되려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HBM 대장주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그 첫 스타트를 끊는 어떤 기사가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은 삼성전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타트를 끊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다 보면 지금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 업종들을 선호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전선 관련주가 하루 쉬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죠. 최근에는 일본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파트너사인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AI의 물적 인프라 투자하고 가상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약 718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4년 동안이에요. 그렇다 보니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수혜를 분명히 볼 것이고요. 또 AI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 전력기기 기업들 또는 전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많은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LS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해서 LS 에코에너지, 또 HD 현대일렉트릭, 대원전선, 다양한 전선 관련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선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이 쉬었던 만큼 지금 시점에 필요하면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루의 시장 흐름은 좋지 못했지만 일단은 이번 달의 추세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